시간이 지났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강기남 대표님이 미리 올리셨네요. 강 대표님 하시고 유 대표님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읽으시고 소개 부탁합니다. 저기가 안 들리네요. 예, 음성이 안 들, 예. 폰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네. 폰으로 입장이 안 되는가요? 제가 저기를 카톡으로 보낼까요? 됐습니다. 하울링이 일어나는데요. 네,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에, 죄송해요. 이게 아직 PC에서 되는 게 안 돼서 여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네. 예,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뭐 그렇게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 사이코 시게다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이분이 일본의 정신과 의사면서 시인이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심리 에세이 책인데, 이 책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때,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편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뭘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지는 사람인데, 그것이 자기가 일상의 어떤 삶 자체의 시간을 속도를 좀 줄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뭐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편안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에 대한 미학을 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계속 비슷한 말이에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말보다는 약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책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보자. 그리고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책 읽는 게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원 책이 있어야만 이렇게 옛날 사람이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예 이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목은 나오는데 책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 책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장에서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도 뭐, 제목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되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짧게 페이스북, 그게다 올려놨는데, 그 내용은 편한 사람을 1장에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요런 게 핵심적이었었고, 2장에는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3장에는 이 책의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야. 자신의 속도, 변하면은 새로운 만남. 그러면서 거기서 한 20%는 비워둬가지고 자유시간, 자기한테 감정적인 지수를 높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고요. 4장에는 마음껏 웃고
울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라라는 거고, 5장에는 적당히 즐길 줄 아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약간 너무 이렇게 체계적이고, 뭐 어른다운 삶보다는 그 유아성을 좀 발휘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고, 6장에는 멋진 자신을 발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늘 여기 우리 유영진 대표님도 감사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자, 거기서 책에서 제가 제일 이번에 기억났던 거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도 뭐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뭐 그런 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정신과 명의를 오늘 소개하는데 같이 아, 또 아, 소통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책이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없어요. 책이 네, 오래됐는데 08년도인데 예, 없더라고요. 이렇게 쳐보니까. 네. 유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마음정리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예.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 밀리의 서재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 교보 쪽 화면을 띄우기는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아, 책은 절판됐어요. 2018년에. 예, 그때 어, 나왔던 책인데, 책이 괜찮은데 왜 절판됐을까 그랬는데,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요쪽 분야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회사도 차리고 하다 음, 보니까,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음, 철학적인 면이, 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 독자들 입장에서는 정리법 자체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부대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되게 많이 잡힌 그런 책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립니다. 보통은 정리면 정리 아니면 그냥 마음이 들어갔으면 마음이면 마음 그러는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정리는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어차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정리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는 자기 내면 있잖아요. 자기 내면과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일상적인 가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공간, 물건. 근데 그게 내 가치관이나 사람의 관계,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시작은 어느 쪽에서 해도 좋은데 내면을 정리정돈하는 게 편하면 거기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깥의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항상 관계라든가 디지털적인 거 아니면 아날로그 사회 활동 이거를 함께 정리를 해가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예. 원래는 이쪽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3명이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분은 집착 자체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약간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함께 이렇게 계속 다뤄져요. 안에 내용에서는. 그래갖고 실패하는 기존 방법의 실패 방법 요거는 물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만 그렇다. 물건이 정리됐으면 정리됐다고 믿는데 실제 내 내면이나 습관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잠깐 기분 좋고 많은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내면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이런 그냥 자기 수련처럼 함께 생각을 해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거고 결과만 깔끔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해나가면서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르는 거는 그냥 냅둬도 나는 어질러 가는 거고
정리야 뭐 필요할 때 한번 싹 정리하면 정리는 되는 건데 실제는 이걸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하면서 내 과거하고 그다음 내 과거를 정리하고 내 집착을 내려놓고 그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이걸 못 버리는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그 잘 누려라. 그리고 자신의 변화하고 연결을 해라 그런 쪽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하고 착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풀어가라. 요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공간은 공간대로. 예, 그리고 요게 물건을 자꾸 내가 시간을 걸려갖고 꾸준히 이렇게 해가면서 내 뇌 안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이것도 함께 정리가 돼가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또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이나 이웃들 요쪽에다가 기여하는 거. 집안을 정리하는데 바깥에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관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쪽도 반드시 영향이 있어야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집안은 치우는데 근데 사람 관계는 그대로 있고 내가 대하는 거 그대로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속 정리, 근본적인 정리는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큰 정리보다 중요한 거는 작은 거를 또박또박 이렇게 해가는 거. 그래서 짜투리 시간으로 하는 정리 있잖아요. 크게 시간을 내서 하는 대대적인 정리 말고 시간이 되는 대로 긴 시간 있을 때는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분밖에 없으면 1분짜리 정리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전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얻게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거는 삶의 속도가 바쁠 필요가 없다. 정리가 안 돼 있을 뿐 예, 실제는 내가 바쁜 거는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실제 정리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깨닫고 나면은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현대에는 물건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죽고 살 만큼 먹을 게 모자라는 시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정리 정돈만 잘 되면 누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그리고 공간도 정말 이제 여기 읽으면서 직접은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대목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자기 젊은 날이나 긴 시간을 갈아 넣고 공간을 구입을 하고 그 공간을 다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물건으로 또 갖다 다 채우고 그러고 마음도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더 공간이 필요한 건가? 왜 나는 물건을 더 들여놓지 못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내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때 삶의 속도도 늦추고, 그 다음에 삶에서 불필요한 거를 덜어내면서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느껴가면서 내가 정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떨어져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느낌 자체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정돈하면서 삶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가치관, 내 우주관 이것도 함께 이렇게 되니까 내려놓는 거 이게 된다는 거. 책에서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이분 약간 그 불교도 같은 느낌이 일부러 표현을 안 했는데 실제는 그쪽인가?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 자신들 제대로 돌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웃 돌보는 요령도 함께 배우는 예, 그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큰 거보다 작은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1분짜리 있잖아요. 잠깐 내가 먹기 전에 바닥에서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책상이면 책상, 바닥이면 바닥, 거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라도 치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치우면 그만큼 공간이 나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작은 거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이걸 지속 가능한 힘을 또 거기서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오래 어질러 놓고 자기 마음은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그냥 큰 시간을 들여서 한꺼번에 확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보통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좀 변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뒤쪽은 이제 책에서는 직접 다룬 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메모를 더 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시니까 예, 제가 한번 옛날이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책이 눈에 걸렸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영진 대표님 혹시 그 책에서 잘 버리지 않고 네. 오랫동안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보면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더라고,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그 사람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욕심이 있다는 말인가요? 뭐 물건들을 잘 안 버리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보통 내 마음은 들여다보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크고 좋아하는데 안 쓰는데 그 물건을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구나 이걸 느끼는 게 더 큰 거라는 거죠. 정리의 정도보다 더 큰 게 바깥 상태를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내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거라는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이란 책인데요. 용반부 박사님하고 이시영 박사님이 함께 대담으로 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님은 92세고 윤방부 박사님은 83세인데 이런 분들이 이 호모 헌드레드 세대에게 은퇴 후 40-50년 길어진 인생 2라운드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준 겁니다. 책 주요 내용을 보면은 현역성 정의, 그러니까 이 현재 현역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만의 역할이 있고 사회와 연결돼 있으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출 때 노화가 시작된다. 평생 할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곧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속 노화 건강법이라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소식 다동,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걷기, 햇볕쬐기, 명상 등으로 세로토닌을 높이고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노화 태도를 취하죠. 반면에 윤방부 박사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삶을 택해가지고 이 30대 못지않는 강도로 매일 2-3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맞춤형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 다음 인생 2라운드 설계에 있어서 책은 건강을 넘어 일, 관계, 공부, 죽음을 인생 2라운드의 핵심 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나이가 들수록 성취와 속도보다 의미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을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마주해야 할 때 삶의 마지막 질문을 보고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가? 죽는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건강할 때 죽음을 생각해보는 습관은 사람을 겸손하고 간대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1934년생, 이 대표 저서로 200만 부가 팔린 배짱으로 삽시다를 맨 처음에 책을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대히트를 쳐서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쓰셔가지고 지금 120여 권을 쓰셨다고 하고, 현재는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장으로 활동하며 자연치유와 마음건강 해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방부 박사님은 1943년생인데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가정의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하겠다고 그랬더니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해가지고 교수 제2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공감을 얻어가지고 가정의학과가 새로 생기면서 다시 교수로 제2명이 되는 그런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천안 아산 충무병원 재단 회장으로 아주 주 5일 풀타임 진료를 해가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뇌를 살리는 명약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세우며 성취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질적 장수는 풀 파워 타임, 즉 자기 힘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양적인 개념보다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활력 있고 멋진 생활, 즉 직적인 개념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 음식이 좋아요가 아니라 내 식단은 균형 잡혀있네라고 질문을 하라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몸과 삶의 조화로 돌리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축적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는 습관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는데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해고 관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직면하는 하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삶을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장수 비결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철학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저자가 나이를 잊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이시영 박사님은 강연 중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윤방부 박사님은 주 5일 풀타임 진료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 허욕을 버리고 저와 함께 가치를 깨닫고 즐겁게 현재를 누리는 진리를 담고 있어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이 영도라 그러니까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네.